몸이 안 좋으면 네. 항상 영양제 뭐 먹으면 돼요? 그럼 장 좋게 해주려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뭐 어디 뭐 나무 뿌리를 먹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나쁜 것들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그 배가 아픈 거는 그냥 증상으로 나타나는 비슷한 것들이죠. 네. 그죠? 내가 기침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이상한 공기를 마셔가지고 네. 기침할 수도 있고, 사례가 걸려서 기침할 수도 있고, 감기가 걸려서 기침할 수도 있고, 폐암이 있어서 기침할 수도 있고, 천식이 있어서 기침할 수도 있는데, 그 기침이라는 걸로 진짜 많은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는 걸로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네네. 뭐 빗물이 떨어진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붕이 샌다. 이런 게 네. 이제 누수인데, 그게 장에서 생긴다 이런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장에 이제 별의별 일들이 이제 다 생길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과민성 대장이다. 네네. 이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겪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으신데, 장누수까지는 잘 못 들으셨을 수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과민성 대장을 내가 치료를 해야 될지, 장누수를 치료해야 될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말이 다르니까 서로 뭐 문제도 원인도 네. 서로 다르고, 뭐 지금 나타나 있는 뭐 결과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장누수와 과민성 대장의 차이가 뭔가요? 일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거는 장 자체가 이제 예민해져 있고 과민해져 있다는 뜻이고, 네. 장 누수라는 거는 장벽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단단하게 물려 있어 가지고 이 밖에서 들어갈 수 없도록 잡아놔야 되는데, 이게 특정 원인에 의해서 열려 버리는 거죠, 채널이. 그래서 장 내부, 그러니까 장 내부라고 할 수도 있고 외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내부에 있는 뭐 세균, 뭐 세균의 찌꺼기들, 독성 물질들,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쏙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생긴 문제지만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기 때문에 장 자체의 증상, 뭐 복통이 생기고 뭐 설사가 오고 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지만, 피부염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인지장애, 뭐 치매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대사증후군인 고혈압, 당뇨, 비만도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 중에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악질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글루텐이라는 네.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밀가루의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인데, 사실 요즘에 뭐 면 같은 거 많이 먹고, 뭐 네네. 빵도 좀 쫀득해야 되고 면도 쫀득해야 되고, 사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 음식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네네. 그런 글루텐이 또 세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찢어버리고 떨어뜨려 버리는 네네. 그런 장누수를 이제 많이 유발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혈관에 뭐 관여가 돼가지고 전신 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결국 전신 작용이라는 게 면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역을 완전히 뭐 다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면역이 흔들어질 정도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도 다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호르몬 문제, 뭐 면역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가 면역, 네. 그다음에 뭐 생리불순, 뭐 자궁의 혹, 뭐 유방 문제, 갑상선 문제, 뭐 수면의 문제 이런 것까지 굉장히 일으키네요. 다양하게 네.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은 뭐 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네. 뭐 대단하게 뭐 글루텐, 네. 먹는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도 그럼 또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흔하게 먹는 약들입니다. 약, 예, 약. 약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제 피부염이 낫질 않는 거예요. 자꾸 네, 자꾸 네. 올라오는데
뭐 병원 가면 습진이라고 뭐 습진 연고 주고 항히스타민제 주고 뭐 스테로이드 가볍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대부분의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쓸 때는 또 그때는 괜찮은데 또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만 올라왔던 게 또 여기에 올라와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데도 자꾸 생기면서 또 다른 증상들이 생기죠. 어떤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나오고 생리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즉 우리가 그냥 뭐 무심코 먹었던 그냥 일상적으로 먹었던 보통 진통제, 진통소염제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뭐 다래끼 좀 나고 여기에 뭐 여드름 뾰루지 좀 나면 먹는 항생제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요걸 또 넘어서서 뭐 이게 뭐 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음식이라도 할 수 있지만 또 술, 술, 그냥 많죠, 그렇죠? 이런 것들, 술, 담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장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럼 장은 꼭 이렇게 단단해져야 되냐 이렇게 또 여쭤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장은 1차적으로는 방어 기능을 해야 되지만 또 장에 있는 것들을 흡수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틈을 확 열어버리는 거죠. 확 열어버리면서 우리가 장 방어 기능에 중요한 미생물들이 또 있는데 항생제를 자꾸 염증 생긴다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 먹으면 또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나니까 또 먹어요. 또 먹고. 그러게 되면 너무 장기적으로 먹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이 또 죽어버리니까 이게 장내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세균 균수 자체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장벽을 방어해주는 방어군이 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들어가서 또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또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면역 반응이 싸우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이 면역 세포들이 또 잔뜩 몰려들어 가지고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보통 어디를 문제를 일으키냐 가장 취약한 데부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안 좋았으면 피부 문제를 일으키고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이면 난 감기도 안 걸렸는데 2주 3주 기침해서 또 항생제 먹게 되고 또 근골격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쑤시는 데가 많은지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혈관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뇌로 가면 그게 치매가 되고 뇌졸중이 되는 거고 또 심장으로 가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고 또 심근경색이 돼서 장기간으로 가면 결국에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장 세포가 이제 망가져서 그렇게 네.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게 장 세포가 망가지기 이전에 네. 이미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세포까지 망가지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 세포는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점막으로 네. 덮여 있어요. 네. 이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 네네. 공격을 쉽게 이제 받게 되는 네네.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를 긁었어요. 네. 상처가 나겠습니까? 네. 안 나죠. 여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금방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얇아져 있으면 네.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이제 점막이 그만큼 보호를 해주는데 네. 이 점막을 튼튼하고 이게 두껍게 보호를 해주는 게 좋은 균들이 그렇죠. 상호작용을 계속 네. 해가면서 좋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생제를 먹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면을 있잖아요. 네. 라면 국물을 내가 강물에 버렸어요. 네. 강물에 버렸는데 그 라면 국물이 흘러가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작용으로 그게 네. 이제 정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정화작용을 통해서 깨끗해지려면 라면 국물에 몇 배 정도 되는 물이 필요한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한 300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00배요? 200배에서 300배가 네. 필요하다. 근데 내가 요만큼 버리면 진짜 몇 톤의 물이 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이게 작은 강물에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큰 강물에 버렸을 때 이제 그렇게 물이 많이 이제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좋지 않다고 하는 인스턴트 이게 음식들이 이제 그런 종류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보통 한 2, 300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약은 그거의 몇십 배에서 몇백 배다. 뭐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몇천 배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물이 그만큼 있어야 그게 내 몸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이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가 문제고 그 다음이 영양제예요. 영양제도 과량으로 뭐 이게 먹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다는 음식이에요. 네. 음식도
뭐 버려 가지고 이게 좋아지게 되려면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화작용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물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써져 버리면 점막이 축축하고 미끌미끌한 층을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균이 있어도 얇아지게 되고 얇아지게 되면 좋은 균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또 좋은 균들이 없으면 나쁜 균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순간에 글루텐이 들어왔다. 또 아니면 다른 약이 들어왔다. 뭐 다른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뭐 장에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러면 이제는 장 누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이제 자꾸 새게 되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장 누수가 있다. 이거는 벌써 그 오랜 시간 동안 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망가뜨려 왔다. 버티다 터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나? 아니죠. 방법이 다 있죠. 이제 원인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 해결을 하려면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위장 점막을 망가뜨리는 거, 또 위장 점막이 망가졌을 때 잘 생길 수 있는 균, 대표적으로 헬리코박터. 윌 먹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헬리코박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꼭 알아보셔야 되고 소장에 어떤 균이 있나, 뭐 대장에 어떤 균이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런 영향으로 내 세포가 얼마나 망가져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탄수화물을 잘 대사를 시킬 수 있냐, 지방을 잘 대사시킬 수 있느냐. 뭐 내가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뭐 그런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가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 음식물 알러지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겠다. 치료할 때 A라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B라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그 중에서 어떤 색깔을 칠해야 예쁜 꽃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누수는 이제 그렇게 원인을 안다 하더라도 나의 습관을 고치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습관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 그다음에 음식물 알러지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 뭐 제가 유기산 검사, 음식물 알러지 검사 설명드렸지만 대장 내시경을 하면 구멍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일 리가 없죠, 그죠? 그렇죠. 건물에서 물 새는 것도 찾기 힘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멍이 내시경에서 보였다. 이거는 뭐 궤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천공이 있다거나 그 구멍이 완전 뻥 뚫어진 거죠. 아니면 대장 개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겠지만 장 누수 같은 문제들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위장하고 대장 내시경이 있지 소장 내시경은 없거든요. 이게 장 누수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소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검사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을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영양제 뭐 먹으면 돼요. 뭐 그럼 장 좋게 해주려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뭐 어디 뭐 나무 뿌리를 먹어야 돼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장 누수는 어떤 좋은 거를 찾아 먹기 이전에 그 전에 나쁜 것들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구멍이 났어도 맑은 날에는 비 안 새요. 이게 흐린 날에만 비가 새거든요. 그러니까 흐린 날이 되지 않도록 내 장을 맑은 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쁜 음식, 나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좋은 영양제들 있긴 있지만 영양제들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먼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 특히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아까 말씀하신 뭐 약물들, 네. 그 다음에 뭐 술,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걸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뭐 생소하기도 할 것 같고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원인들을 외부에서 보완해서 하실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부에 내가 지금 이미 저지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교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내 몸을 이게 회복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